어서 오세요. 극과 극의 땅 스발바르에. 이곳은 출생과 사망이 허용되지 않고 북극곰의 개체수가 사람만큼 많으며 몇 달간 이어지는 극야가 일상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소련 시대에 지어진 마을들은 얼음 속에 보존되어 있고 영구 동토층 아래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자리하고 있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인 스발바르의 매혹적인 이야기 15가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1. 출생과 사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발바르의 가장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롱이어비엔에 있는 작은 병원은 경미한 부상이나 간단한 질병만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출산이나 임종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안전을 위해 육지에서 500마일, 즉 8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몇 주씩 그곳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2. 북극곰의 역설 스발바르에서는 마을 경계를 벗어날 때 특별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소총을 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총은 자신의 안전이 즉각적으로 위험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이 섬에 사람이 사는 지역에 약 3,000마리의 북극곰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중한 동물들은 최대 800kg까지 나갈 수 있으며 새끼 북극곰조차도 사람을 제압할 만큼 강력하죠. 바다 얼음 위를 자유자재로 누비며 뛰어난 기술로 물범을 사냥하는 북극곰은 북극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총기 휴대 의무는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 수단이지만 1973년 북극 야생동물 보호 협정은 북극곰 사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어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보존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곳 주민과 방문객은 황야를 탐험하기 전에 비살상적인 방법으로 곰을 쫓아내고 공포탄을 쏘고 소음 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북극곰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비와 보존의 균형이 스발바르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북극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북극에서 자연에 대한 존중이 법적인 의무이자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3. 스발바르의 미스터리. 피라미드엔 마을 스발바르의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 곳곳에는 20세기 석탄 채굴 시대의 유령 마을들이 남아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전 세계에서 온 광부들이 극심한 추위와 몇 달간의 어둠을 견디며 유럽 산업을 위한 석탄을 캐냈습니다. 이 마을들은 단순한 채굴 기지가 아니라 학교, 병원, 문화센터까지 갖춘 완전한 공동체였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피라미덴입니다. 1916년에 스웨덴이 세우고 1927년에 소련이 확장한 이곳은 1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던 공산주의의 모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난방시설이 갖춰진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 온실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1998년에 운영이 중단되면서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버려졌지만 북극의 기후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것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여전히 살림살이가 남아있고 선전 포스터가 붙어 있으며 북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레닌 동상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루만트 같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버려진 그루만트의 낡은 건물들은 가파른 산비탈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으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끈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착촌들은 단순한 산업의 유물이 아니라 경제적 변화와 용서 없는 북극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4. 롱이어비엔에서의 삶.
인내의 시험 스발바르의 스피츠베르겐에 있는 롱이어비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2,500명의 주민이 사는 세계 최북단 정착지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기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도시입니다. 50개가 넘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 석탄 채굴, 관광, 교육 및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며 이곳을 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스발바르 대학센터는 전 세계의 학생과 과학자를 끌어들이고 지구 종자 저장고는 농업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이곳의 삶은 신중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물자는 여름에 보급선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한 식품은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비쌉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며칠씩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영구 동토층을 보호하기 위해 집들은 말뚝 위에 지어져 있으며 강력한 난방과 단열은 생존의 필수입니다. 여러 겹의 옷을 껴입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기본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공동체 간의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축제, 겨울 모임, 백야 속에서 즐기는 여름 하이킹 등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더 따뜻한 기후의 도시에서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롱이어비엔의 전후 역사. 오늘날의 롱이어비엔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1906년부터 사람들이 살았지만 원래 마을은 전쟁 중 스발바르의 전략적 역할 때문에 1943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영국과 소련 사이에 중요한 북극 보급로에 위치했던 이 섬은 연합군 수송선이 동부 전선으로 물자를 나르는 주요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스발바르는 독일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943년, 독일군은 치트로넬라 작전을 수행하여 롱이어비엔의 언덕 정착지를 철거하고 연합군의 사용을 막았습니다. 주택, 사업체, 채굴시설, 공공건물은 몇 시간 만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구 동토층 깊숙이 박혀있던 콘크리트 기초만 남아 잃어버린 마을의 조용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후, 롱이어비에는 아래 계곡에 다시 지어졌고 더 튼튼한 건축 방식과 개선된 인프라, 그리고 파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했습니다. 이 제거는 공학적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 중 하나에서 버티고자 하는 북극 공동체의 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현지 관습. 신발과 술 스발바르의 독특한 관습은 공동체가 어떻게 극한 환경에 적응하며 산업시대의 전통을 이어가는지 보여줍니다.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것 중 하나는 대부분의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습은 광부들이 먼지와 잔해를 잔뜩 묻히고 돌아오던 석탄 채굴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집과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리 잡았습니다. 채굴 산업은 쇠퇴했지만 이 습관은 공동 공간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현지 예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전통은 스발바르의 주류 규제입니다. 맥주와 증류주는 매달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주민들은 주류 카드로, 방문객들은 탑승권으로 이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와인은 제한이 없는데 이는 외딴 광산 마을에서 술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관리하려던 노력의 유산입니다. 이처럼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롱이어비엔의 밤 문화는 활기찹니다. 2,500명의 주민이 있는 마을에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술집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은 이른 저녁에 문을 닫는 주요 식료품점과 재미있는 대조를 이룹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신 다음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게요. 7. 극야와 백야 스발바르는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 바로 극야와 백야를 경험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해가 뜨지 않아 별, 달빛, 오로라에만 의존하는 계속된 어둠 속에 잠깁니다. 주민들은 수면, 기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광치료 램프,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꾸준한 활동으로 이에 적응합니다. 많은 이들은 따뜻한 조명과 생생한 밤하늘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연결감 때문에 이 계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백야가 이어져 해가 지지 않는 끝없는 낮이 펼쳐집니다. 암막 커튼 없이는 잠들기 어렵지만 끊이지 않는 빛은 하루 종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가득 채우고 하이킹을 하고 얼어붙었던 풍경이 꽃과 야생동물로 가득한 툰드라로 바뀌는 것을 탐험합니다. 여름 기온은 섭씨 5도 안팎이지만 겨울에는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처럼 빛과 온도의 극단적인 변화는 일상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리듬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8. 빙하수로 만드는 특별한 맥주 양조장 북위 78도에 있는 스발바르 브리게리는 북극의 독창성과 우수한 장인 정신이 결합된 세계 최북단 상업 맥주 양조장입니다. 이 양조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중요한 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2015년까지 1928년에 제정된 법으로 인해 지역 내 주류 생산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광부였던 로베르트 요한센이 이 법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고 그 덕분에 양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맥주에 사용되는 물의 16%는 2000년 된 보게르브린 빙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깨끗한 자원은 산업 오염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형성된 순수함과 미네랄 성분을 맥주에 부여하며 스발바르만의 독특한 맛을 냅니다. 이곳에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필수입니다. 양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난방과 에너지로 재활용되어 폐기물과 비용을 줄입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항공은 장거리 비행에서 스발바르의 캔맥주를 제공하며 이곳의 진정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양조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북극 양조의 어려움, 지속가능한 운영 방식,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끈기를 보여주는 투어와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스발바르 브리게리는 채굴과 연구를 넘어 현대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스발바르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세계 최북단 양조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고대 빙하수로 만든 맥주를 맛보는 것과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게 맥주를 양조하는 방식을 보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으세요? 이곳의 맥주를 맛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9. 지구 종자 저장고. 최후의 날을 위한 백업 스피츠베르겐의 사암산 깊은 곳에는 스발바르 지구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식량 안보의 필수적인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농업 보존 시설입니다. 2006년에 구상되어 2008년에 개관한 이곳은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크롭 트러스트와 노르드겐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국가 정치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스발바르의 영구 동토층은 자연적인 냉각을 제공하며 냉장시설이 영하 18도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전력이 끊겨도 이 환경은 수십 년 동안 씨앗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저장고에는 고대 곡물부터 현대 작물에 이르기까지 13,000년 이상의 농업 역사를 아우르는 135만 5,591개의 종자 샘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고의 역할은 예방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4개의 종자은행에서 11,200개 이상의 샘플이 도착했으며 여기에는 수단 내전 중에 구조된 2,000개 이상의 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리아 내전으로 소실된 종자 컬렉션을 복원하기 위해 이곳에서 종자를 꺼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설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설립자 캐리 파울러와 제프리 호티는 2024년 세계 식량상을 수상하며 이 시설이 전 세계 식량 회복력의 초석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0. 나무 없는 북극 사막 스발바르의 풍경에는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영구 동토층, 극심한 추위,
그리고 짧은 성장 기간 때문에 깊은 뿌리를 가진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땅 위에는 높이가 10cm를 거의 넘지 않는 튼튼하고 낮게 자라는 식물들, 이끼, 지이류, 그리고 작은 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몇 달간의 어둠, 극한의 기온, 그리고 겨우 몇 주밖에 안 되는 여름을 견뎌냅니다. 북극 사막 생태 지역으로 분류되는 스발바르에는 얼음, 눈, 바위, 그리고 드문 식물만이 존재하며 여름에도 저지대 지형의 5에서 10%만이 식물로 덮입니다. 식물 생명체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극지방 사막 지역은 거의 황량한 자갈바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계곡이나 바닷새, 절벽 아래에는 이끼 툰드라와 작은 꽃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바닷새 배설물에 있는 풍부한 영양분이 삭막한 환경 속에서 푸른 생명을 피워냅니다. 크기와 종류는 제한적이지만 스발바르의 식물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 수백만 년 동안 적응해온 결과물입니다. 연약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강인한 생태계인 셈이죠. 11. 교통. 정착지 간 도로 없음. 스발바르에는 정착지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방대한 거리, 얼음 지형, 극심한 날씨 때문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죠. 대신 교통수단은 북극의 환경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스노모빌이 필수적인데 등록된 스노모빌이 4,000대 이상으로 사람 수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스노모빌은 외딴 지역, 연구 장소에 도달하고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날씨가 순식간에 위험하게 변할 수 있어 스노모빌을 운전할 때는 숙련된 기술과 함께 비상 생존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롱이어비엔의 공항은 스발바르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고 소형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통해 정착지들을 연결합니다. 이는 연구, 의료 및 정착지 간 이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보트와 페리를 통해 고립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빙하, 야생동물, 웅장한 해안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개설매는 이제 관광과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무연료 교통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스노모빌, 항공기, 보트, 썰매가 혼합된 교통 시스템은 스발바르의 적응력을 보여주며 모든 여정이 환경과 그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창의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12. 비자 불필요. 스발바르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비자 없이 이곳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 스발바르 조약 덕분에 가입국 국민에게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행객들은 본토 노르웨이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노르웨이의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완벽한 자급자족을 요구합니다. 복지 프로그램, 실업수당, 무상 의료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들은 도착하기 전에 주택, 일자리, 의료보험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면 본토 노르웨이로 비싼 비용을 내고 이송되어야 합니다. 스발바르에서 보낸 시간은 노르웨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데 포함되지 않아 유럽에 영구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적습니다. 높은 생활비, 몇 달간의 극야, 그리고 극한의 기후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정적 도전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이어비에는 여전히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끌어모아 다문화 북극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곳에서는 영어가 공용어이고 태양 축제 주간 같은 행사에서 다양한 전통이 어우러집니다. 이러한 개방 정책은 스발바르의 전략적 자원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막으려는 조약의 원래 목적을 반영하는 동시에 회복력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육성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개방 정책 하에 스발바르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강인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북극 생활의 어려움에 도전하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13. 스발바르 대학센터, 요니스. 스발바르 대학센터, 요네이스. 별표는 북위 78도 롱이어비엔에 위치한 세계 최북단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산하 국영회사로 운영되며 최고 수준의 노르웨이 대학들이 참여하여 높은 학문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니스는 북극에 초점을 맞춘 생물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기술, 안전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제공하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매년 약 700명의 학생과 연구원 중 절반가량이 외국에서 오는데 이는 유니스를 노르웨이에서 가장 국제적인 학술기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극 환경은 교육의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빙하와 영구 동토층 연구부터 기후 모니터링, 야생동물 관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현장 연구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연구하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스발바르 과학센터의 일부인 유니스는 스발바르 박물관,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등 다른 기관들과 시설을 공유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유니스는 노르웨이의 북극 연구 전략을 지원하며 북극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졸업생들이 전 세계 기후 연구 및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14. 그 어떤 곳보다 빠르게 따뜻해지는 곳 스발바르는 전 세계 평균보다 6에서 7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겨울철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 현재는 연평균 온난화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2025년 2월 니알슨의 평균 기온은 영하 3.3도로 과거 평균 기온인 영하 15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고 영하의 기온을 넘는 날이 10나흘이나 되었습니다. 한때는 드물었던 눈 녹음, 눈 위로 내리는 비, 녹은 물웅덩이가 이제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극의 물리적, 생태적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건물과 기반 시설을 위협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은 변화하는 식량원과 서식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영양분 순환이 방해받으면서 식생과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잦은 결빙융의 반복 현상은 기반 시설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한때 영구적으로 얼어붙어 안정적이었던 기초, 교통로, 기타 시스템을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스발바르는 기후, 피드백 루프와 티핑 포인트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전 지구적 적응을 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얼어붙어 있던 북극이 예측 불가능한 계절적 상태로 변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가장 확실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15. 독특한 법률과 사회 규범 스발바르에서의 삶은 안전과 북극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관습에 의해 형성됩니다. 북극곰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사람과 이 섬에 사는 약 3,000마리의 곰을 모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북극곰과 다른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해빙을 손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방문객과 주민들은 깨지기 쉬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얼음 서식지 근처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랜 관습은 문을 잠그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폭풍이나 예상치 못한 야생동물과의 만남 시 누구든 신속하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롱이어비엔에서는 주택과 자동차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상호 신뢰와 안전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범죄는 흔치 않지만 2018년 약 130만 원이 도난당했던 은행 강도 사건은 지역 전설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도로와 철저하게 감시되는 공항 덕분에 범인이 빠르게 체포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스발바르의 규칙과 전통은 적응, 협력, 자연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이지만 특별한 환경 중 하나에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스발바르는 인간의 야망과 자연의 극단적인 조건이 만나는 궁극적인 교차점입니다.
출생과 사망을 금지하는 실용적인 필요성부터 지구 종자 저장고를 만든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이곳 삶의 모든 측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존하며 심지어 번성하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곳 주민들의 일상은 인간이 존엄성, 목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극한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